조선 518년 영광과 아픔의 역사. 건국에서 멸망까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단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고려가 문을 닫는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 1392년 새롭게 문을 연 조선이라는 나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조선은 5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땅을 지켜온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였습니다. 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꽃피웠던 찬란한 시기도 있었지만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갈등으로 아픔도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럼 조선 518년의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제1장, 조선의 건국, 새로운 나라의 탄생. 태조 이성계와 조선 건국. 1392년 7월, 이성계가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4년 만의 일이었죠.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나라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과 화령이라는 두 이름을 명나라에 보내 선택을 요청했고 명나라 황제는 조선을 택했습니다. 단군의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새 나라를 세웠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수도를 어디로 할 것인가? 개경개성은 고려의 수도였으니 새 출발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았습니다. 태조는 한양 지금의 서울을 새 수도로 정했습니다. 1394년의 일이었습니다. 왕자의 난. 그러나 태조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계자 문제였죠. 태조에게는 여러 부인 사이에서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신덕왕후 강씨가 낳은 막내 방석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398년 다섯째 아들 방원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방원은 정도전을 비롯한 개국 공신들과 이복 동생 방석, 방번을 죽였습니다. 태조는 충격을 받아 둘째 아들 방과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방원이 쥐고 있었죠. 1400년 또다시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입니다. 방원의 넷째 형 방간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방원의 길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왕권 강화. 1400년 방원은 드디어 왕위에 올라 태종이 되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왕이었지만 태종은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태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왕권 강화였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조차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처남인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제거했고 장인인 민제까지 죽였습니다. 부인 원경왕후가 어찌 저의 집안을 이렇게 하시나이까 하고 통곡했지만 태종은 나라를 위해서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육조직계제를 실시했습니다.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임금이 직접 육조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를 통제하는 제도였죠. 또한 사병을 혁파하고 호패법을 실시해 백성들을 파악했습니다. 신문고를 설치해 백성들이 직접 억울한 일을 호소할 수 있게 했고 양전 사업을 통해 토지를 정확히 조사했습니다. 제2장, 조선의 전성기 세종에서 성종까지. 세종대왕, 조선 최고의 성군. 1418년 태종은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원래는 큰아들 양녕대군이 세자였지만 품행이 좋지 않아 폐위시켰죠. 그해 8월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으니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1443년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나란말싸미 둥귀게 달아. 이 말로 시작하는 훈민정음 서문은 너무나 유명하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얼마나 따뜻한 마음씨입니까? 하지만 집현전 학자들을 비롯한 양반들은 반대했습니다. 최만리가 중국의 문자를 버리고 어찌 오랑캐 글자를 만드십니까? 가라며 반대 상소를 올렸지만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은 한글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영실에게 명하여 츠국이, 해시계, 물시계 등을 만들었고 이천과 함께 농사직서를 펴내 우리 땅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했습니다.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 박연과 함께 아악을 정비했고 의학서인 향약집성방을 편찬했습니다. 또한 사군 육진을 개척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1450년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향년 54세, 제위 32년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분입니다. 문종과 단종, 비극의 시작.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은 학문과 덕망이 뛰어났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위 2년 만에 39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1452년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이가 겨우 12살이었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 동생인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그리고 황보인, 김종서 등 대신들에게 어린 단종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숙부 수양대군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 1453년 10월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계유정난입니다. 김종서의 집에 쳐들어가 김종서를 죽이고 황보인, 이조판서 조국관 등을 제거했습니다. 동생 안평대군도 강화도로 유배 보내 죽였습니다. 2년 후인 1455년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에게서 선위를 받는 형식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입니다. 이에 반발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이 단종 복위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했고 이들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사육신이라 부릅니다. 살아남은 사람 중에는 김시습처럼 벼슬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생육신이라 부르죠. 1457년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이었습니다. 세조의 통치. 왕위를 빼앗았지만 세조는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직전제를 실시해 왕권을 더욱 강화했고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호패법을 강화하고 진관체제를 정비해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불교를 좋아해 원각사를 짓고 간경도감을 설치했습니다. 단종을 죽인 죄책감 때문이었다고도 하죠. 성종과 조선의 완성. 세조의 아들 예종은 제위 1년 만에 죽었고 조카인 성종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1469년의 일입니다. 성종시대는 조선 왕조의 기틀이 완전히 잡힌 시기였습니다. 1485년 드디어 경국대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법을 집대성한 법전이었죠. 성종은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활성화했습니다. 학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정치를 논의하는 유교적 이상 군주의 모습이었죠. 동국통감, 동국여지 승남,
악학괴범 등 많은 책이 편찬되었습니다. 또한 살인파 학자들을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3장 사화의 시대, 피로 얼룩진 조선. 연산군, 폭군의 등장. 1494년 성종이 승하하고 아들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왕이었지만 점점 변해갔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났습니다.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 세조를 비판한다며 김일손 등 살인파 학자들을 대거 죽였습니다. 1504년 더 큰 사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자사화입니다. 연산군은 생모 윤씨가 폐비되어 사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격분한 연산군은 생모를 죽이는 데 관여한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연산군은 점점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흥청망청한다는 말이 이때 생겼을 정도로 향락에 빠졌고 백성들의 집을 헐어 사냥터를 만들었습니다. 중종 반정. 1506년 신하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원종, 성이안, 유순정 등이 쿠데타를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켰습니다. 중종 반정입니다. 연산군의 이복동생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으니 중종입니다. 조광조의 개혁. 중종 때 조광조라는 젊은 학자가 등장했습니다. 살인파의 대표 주자였죠. 조광조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현량과를 실시에 덕망 있는 사람을 천거로 뽑았고 소격서를 폐지하는 등 성리학적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중종 반정 공신들의 훈작을 삭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났습니다. 남곤, 심정 등 훈구파가 중종에게 조광조 일파가 역모를 꾀한다고 무고했고 중종은 이를 믿었습니다. 조광조는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나이 38세였습니다. 죽기 전 하늘이 아시리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을사사화와 사림의 순환. 1545년 또다시 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을사사화입니다. 명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문정왕후가 수렴 청정을 했는데 그녀의 동생 윤원형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윤원형은 윤임 등 외척과 살인파를 대거 숙청했습니다. 이로써 100년 가까이 이어진 사화의 시대에 수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4장 붕당정치와 임진왜란. 선조와 사림의 시대. 1567년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반개인 하성군의 아들이 왕위를 이었으니 선조입니다. 선조는 살인파를 대거 등용했습니다. 이황퇴계, 이율곡, 조식남명 같은 대학자들이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사림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1575년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붕당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효원과 심의겸의 대립에서 비롯되었죠. 임진왜란의 발발.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치기 위해 조선을 침략한다며 20만 대군을 보냈습니다. 조선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부산진과 동래성이 하루 만에 함락되었고 상주에서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쳤지만 판금대에서 패배했습니다. 한성이 함락되자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갔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우리를 버렸다며 분노했고 경복궁과 창덕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의병과 이순신. 하지만 백성들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곽재우가 경상도에서, 조원이 충청도에서, 고경명이 전라도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대활약했습니다.
옥포해전, 사천해전, 한산도 대첩. 23전 23승의 불패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한산도 대첩에서는 하객진을 펼쳐 왜군 함선을 대파했습니다. 이순신의 승리로 일본군의 보급로가 끊겼고 육지에서의 진격도 멈췄습니다. 선조는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했고 1593년 명군이 참전했습니다. 정유재란 1597년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정유재란입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파직하고 원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원균은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했고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다시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겨우 12척의 배로 명량해전에서 왜군 130여 척을 물리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장계는 너무나 유명하죠.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은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은 후퇴하는 왜군을 추격하다 전사했습니다.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7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조선은 이겼지만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죽거나 일본에 끌려갔고 문화재가 불탔으며 국토가 황폐해졌습니다. 제5장 호란과 당쟁의 격화. 광해군의 중리배교. 1608년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선조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서자 출신이었죠. 광해군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는 데 힘썼습니다. 대동법을 실시해 세금 제도를 개선했고 동의보감을 완성했습니다. 북쪽에서는 명나라가 약해지고 후금 청나라의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리외교를 펼쳤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 한 것이죠. 하지만 서인들은 광해군을 비판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시킨 것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인조반정. 1623년 서인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인조반정입니다. 이귀, 김유, 최명길 등이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능양군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인조입니다. 인조는 친명배금 정책을 폈습니다. 명나라를 섬기고 후금을 배척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큰 화를 불렀습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1627년 후금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정묘호란입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했고 얼마 후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고 화해했습니다. 그러나 1636년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다시 침략했습니다. 병자호란입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45일간의 농성 끝에 식량이 떨어지고 한겨울 추위에 군사들이 얼어 죽어갔습니다. 결국 1637년 1월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했습니다. 309고둘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갔고 5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효종의 북벌론. 1649년 인조가 죽고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효종입니다.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했던 효종은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청나라를 치자 북벌론을 주장했습니다. 송시열 등 서인들이 이를 지지했습니다. 군대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준비했지만 실제로는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청나라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1659년 효종이 재위 10년 만에 승하했습니다.
북벌의 꿈은 꿈으로 끝났습니다. 예송 논쟁. 효종이 죽자 엉뚱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효종의 어머니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느냐는 문제였죠. 서인은 1년, 남인은 3년을 주장했습니다. 효종이 둘째 아들이냐 장남이냐의 문제였는데 이것이 정치적 대립으로 번졌습니다. 1차 예송기의 예송, 1659년에서는 서인이 승리했고 2차 예송갑인 예송, 1674년에서는 남인이 승리했습니다. 예송 논쟁은 겉으로는 예법 논쟁이었지만 실제로는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제6장 환국정치와 탕평책. 숙종과 환국정치. 1674년 14세의 나이로 숙종이 즉위했습니다. 숙종은 총명하고 강력한 왕이었지만 변덕이 심했습니다. 숙종 시대는 환국정치의 시대였습니다. 남인이 집권하다가 서인이, 서인이 집권하다가 다시 남인이 수시로 정권이 바뀌었고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680년 경신환국, 1689년 기사환국, 1694년 갑술환국. 정치는 안정되지 못했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 사이의 갈등도 유명하죠. 정치와 궁중 암투가 뒤엉킨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영조의 탕평책. 1724년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 동생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조입니다. 영조는 당파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탕평책을 실시한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당파에 상관없이 등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덕궁에 탕평비를 세우고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대폭 정리했습니다. 균역법을 실시해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였고 신문고를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영조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들 사도세자와의 갈등이었죠. 1762년 영조는 결국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였습니다. 이모화변이라 부르는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정조의 개혁. 1776년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정조입니다. 할아버지 영조에게서 직접 왕위를 물려받았죠. 정조는 조선의 마지막 성군이었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해 개혁을 추진했고 장용령을 만들어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한 신도시이자 개혁의 거점이었습니다. 박제가 정약용, 박지원 등 실학자들을 등용했고 서얼과 중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약용에게 명하여 거중기를 만들어 화성 건설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800년 정조가 49세의 나이로 갑자기 승하했습니다. 독살설이 있을 정도로 의문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제7장 세도정치와 밀란의 시대. 순조와 세도정치. 1800년 11세의 어린 나이로 순조가 즉위했습니다. 정조의 아들이었죠. 순조가 어렸기에 정순왕후가 수렴 청정을 했고 그녀의 친정 김조순 가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세도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몇몇 가문이 60년간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매관매직이 성행했고 삼정전정, 군정, 환곡이 문란해져 백성들의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1811년 평안도에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평안도 차별에 분노한 백성들이 봉기한 것이죠. 5개월간 이어졌지만 결국 진압되었습니다. 천주교 박해. 18세기 후반부터 천주교가 조선에 전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문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점점 종교로 발전했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천주교는 이단이었습니다. 조상 제사를 거부하니 부모를 부정하는 사교로 여겨졌죠.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1866년 병인박해,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김대건 신부, 정화상, 이승훈 등이 대표적이죠. 프랑스 선교사들도 함께 처형당했는데 이것이 병인양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등장. 1863년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했습니다. 안동 김씨는 흥선군의 둘째 아들인 명복 고종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직 어렸기에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명복의 아버지 흥선군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대원군은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켰으며 경복궁을 중건했습니다. 서원을 대폭 철폐해 양반들의 특권을 제한했고 호포제를 실시해 양반에게도 세금을 걷었습니다. 당백전을 발행하고 원납전으로 경복궁 중건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천주교를 탄압했고 쇄국 정책을 폈습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1866년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병인양요입니다. 프랑스 선교사 처형에 대한 보복이었죠. 한성근, 양헌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습니다. 1871년에는 미국 함대가 침략했습니다. 신미양요입니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에 대한 보복이었죠. 어제연 장군이 광성보에서 장렬히 전사했지만 결국 미군을 물리쳤습니다. 대원군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1873년 고종이 친정을 선언하며 대원군은 물러났습니다. 고종의 부인 명성황 후민비 세력이 집권했습니다. 제8장 개항과 개화. 강화도 조약. 1875년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했습니다. 운요호 사건입니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 조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1876년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했고 일본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했으며 무관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 1882, 영국 1883, 독일 1883 등 서양 열강과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조선 사회는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개화파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등이 대표적이었죠. 위정척사파는 서양 것은 사악하니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인석, 이항로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모군란. 1882년 구식 군인들이 봉기했습니다. 이모군란입니다. 신식 군대는 월급을 제때 받는데 자신들은 13개월치 월급이 밀렸고 받은 것도 모래가 섞인 쌀이었습니다. 분노한 군인들이 난을 일으켜 민씨 세력을 공격했고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 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해갔고 민씨 정권이 복귀했습니다. 이후 조선에는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조선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신정변. 1884년 급진 개화파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갑신정변입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홍영식 등이 주도했습니다. 우정국 낙성식에서 사건을 일으켜 민씨 세력을 제거하고 고종을 모시고 14개조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문벌을 폐지하고 인재를 등용하며 재정을 개혁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3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여 진압한 것입니다. 김옥균 등은 일본으로 망명했고 홍영식은 살해당했습니다. 갑신정변 이후 조선은 청나라의 영향력 아래 더욱 깊이 들어갔습니다. 동학농민운동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농민들이 봉기했습니다.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고부 군수 조병갑에 착취해 분노한 농민들이 일어섰고 불은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동학의 가르침 아래 농민들은 단결했습니다.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한 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조정은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했고 청군이 들어오자 일본군도 들어왔습니다. 전봉준과 조정은 전주화약을 맺고 농민군은 해산했습니다. 패정개혁안 12개조를 제시했는데 신분제 폐지, 탐관오리 처벌, 토지 재분배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을 간섭하자 농민군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관군에게 패배했고 전봉준은 체포되어 1895년 처형당했습니다.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조선에 들어온 청군과 일본군은 결국 전쟁을 벌였습니다. 청일전쟁이었죠. 일본이 승리했고 청나라의 영향력은 조선에서 사라졌습니다. 일본의 압력 아래 조선은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신분제 폐지, 과부제가 허용, 고문과 연좌제 폐지, 은본위제 실시, 태양력 사용, 단발령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단발령은 큰 반발을 샀습니다. 머리카락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인데 자를 수 없다며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1895년 10월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을미사변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고종은 일본이 두려워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아관파천입니다.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라를 다스렸죠. 이후 친러 내각이 들어서고 러시아의 이권 침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구장, 대한제국과 독립협회 1896년 서재필이 귀국하여 독립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곳인 영음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운 것은 상징적이었습니다.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열어 민중의 정치 참여를 주장했습니다. 이권 침탈 반대, 의회 설립, 근대적 개혁을 요구했죠. 하지만 보수파의 반발로 1898년 해산당했습니다. 대한제국 선포 1897년 고종은 경운궁 덕수궁으로 환궁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광무개혁을 추진하며 자주독립국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근대식 학교와 병원을 세웠으며 전차를 개통하고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한성전기 회사도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제정세는 조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러일전쟁과 을사능약 1904년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러일전쟁이었죠. 전장은 만주와 한반도였습니다. 일본이 승리하자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했습니다. 1905년 7월 가츠라 테프트 밀양 미국, 1905년 8월 제2차 영일 동맹이 그것이었습니다. 1905년 11월 일본은 대한제국의 을사조약을 강요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와서 고종을 협박했고 군대로 궁궐을 포위했습니다. 대신들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등 을사오적이 찬성했고 한규설, 민영환 등은 반대했습니다. 결국 조약이 체결되었고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 되었습니다. 민영환은 자결로 항거했고 2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의병 투쟁.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최익현, 신돌석, 유인석 등이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1907년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보내 을사능력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죠.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준은 그곳에서 분사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습니다. 아들 순종이 황제가 되었지만 실권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권 피탈. 1907년 정미칠조약으로 군대가 해산당했습니다. 해산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며 의병전쟁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의병은 점차 힘을 잃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를 외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완용 등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518년간 이어진 조선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조선 518년의 역사였습니다. 1392년 이성계가 세운 조선은 세종대왕 같은 성군도 배출했고 찬란한 문화도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당쟁과 외침 그리고 스스로의 개혁 실패로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인양요, 을미사변과 국권 피탈. 조선의 역사는 영광과 치욕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병이 일어났고 독립협회가 만들어졌으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나라는 빼앗겼지만 독립을 향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3.1운동으로, 독립운동으로, 그리고 마침내 1945년 광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개혁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것, 힘이 없으면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백성이 하나로 뭉쳐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를 사랑하고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